그날 아침은 평상시와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씨가 전화기 놔두고 갔으니까 갖다 준다고 올라갔어요. 휴대전화를 들고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간 정 씨가 잠시 후 마주한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입구에 툭 들어가는데 내하고 정면으로 사람 얼굴 이렇게 보듯이 보게 되는 거라요. 나도 모르게 팍 주저앉음이 있어. 그때부터 내가 기절을 해갖고 남편이 일하던 화장시설 사무실 입구에 매달린 한 구의 시신.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5시 40분 화장장에 출근해 1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 길창호 씨. 그는 늘 자신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 때문에 힘들게 이런 밤장사 시키면 미안해. 고생시키면 그 사람은 지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죽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보고 싶다. 이 사람 안 치고 싶다 했어. 아이들에게도 자상하고 늘 웃음이 많았던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그가 왜 가족들을 남겨둔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그때까진 누구도 몰랐던 비밀은 숨진 길창호 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정말 볼 면목이 없어. 내가 못나서 그렇겠지. 더 이상 억울해서 못 살겠다. 사랑해. 혹시 애들한테 웃을 짓을 하고 먼저 간다. 아빠가 그래도 울지 마라. 어떤 일 있어도 웃으면서 보내다. 우리 공주들 웃는 모습 너무 예쁘다.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의 휴대전화엔 죽음을 암시하는 유언 외에도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나는 남 얘기 안 하고 보고 그래도 친구도 나의 친구 아깝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니 몸매서 그냥 너 지금 짜빠져 있잖아. 짜빠자든가 X한테 무슨 대우를 해주겠고. 아버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남자. 지금 설명하면 그렇게 살았으면 나랑 좀 미안하다고 생각했잖아. 아이고 부모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한 부모한테. 왜 부모를 탓하는데 임마? 아이고 진짜 분위기다 진짜. 뭐? 아버지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인 5월 29일 녹음된 또 다른 파일의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듯 소란한 가운데 서영 씨 아버지의 비명 소리가 생생합니다. 눈이야. 녹음 파일을 들은 서영 씨 어머니는 단번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알아요. 새로운 애가 들어왔는데 우리 신랑은 형수님이다 하고 인사를 시켰으니까 지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겠다면 저는 당연히 알죠. 사무실에 신랑 밥도 챙기고 가고 간식도 챙기러 가고 수타 가고 내 앞에서는 형수님 오셨어요 농담하고 커피 한잔 먹고 그랬었어요. 서영 씨 어머니를 꼬박꼬박 형수님이라 불렀다는 그는 올해 1월 화장장에 입사한 동료 배 씨입니다. 서영 씨가 찾아갔을 때 배 씨는 이미 사표를 내고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서영 씨를 보자마자 대뜸 전화기를 드는 이 사람은 또 다른 동료 하 씨입니다. 어디 연락하시는 거예요? 저기 전화해. 왜요? 저는 지금 아저씨랑 얘기하는 건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이 화장시설에 서영 씨의 아버지와 배 씨, 하 씨가 함께 근무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빠 유언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 유언에는 아저씨도 알고 있는데 세 명만 있었던 사무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알고 있지 않을까. 회사 다니면서 내가 좀 이상하다. 사무실에도 신경도 안 쓰고 가정도 그렇고, 개장도 그렇고 주사도 그렇고 또 그렇고
하 씨가 갑자기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있으니 말을 안 해요 서로. 그럼 아저씨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밥 먹고 있었고. 그랬었지. 그쪽 찾아가더라고 오라게. 와보고 있고 날리고시가 아니고 그런 방송은 내가 했어. 그럼 9월 달에요? 그래요. 그래서 쭉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그래요. 폭행은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치는 그는 아버지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없을까? 서영 씨는 아버지의 안녕하세요. 지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락 뭘 갖고 이제 아침 먹는다고 안쪽 사무실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거지. 앉아서 딱딱 소리 나더라고. 지난 4월 중순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긴 아버지 직장 동료 하 씨가 한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그 뒤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앉아서 밥을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머리에 국을 덜더만은 뒤에다 쏟아부어 버리더라고. 요 뒤로. 머리 해가지고 그래서 밥 먹다가 일어서가지고 이걸 털어내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아빠가 됐고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 소가 이제 나와버렸다고. 그래서 밖에 이제 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담배 피고 있었다. 근데 또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 내가 끝까지 가른다고. 내가 왜 싸움 당이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그 얘기가 있다가. 배 씨는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은 직장 선배에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장래 직장에서 나오는 일은 이제 소주 병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도둑놈 새끼라고 하면서 그렇게 괴롭힌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 5월 1일 녹음된 파일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무슨 구타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상주들 보는 앞에서 그거 뭐 하는 짓이고 그게 나 이해가 안 간단 말이다 그런 게. 병이 없어졌어요. 무슨 병이 없어지기는 너희 능력만 뭐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그런 데가 없는데. 아니 형수가 가스 도둑질 하는다. 나는 안 갖고 왔다 니한테 분명히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니는 형수까지 도둑놈으로 몰고 니 그랬으니까는. 화장장에 자주 갔던 아내까지 공병을 훔치러 온 게 아니냐 몰아치던 배 씨는 잠시 후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니 돈 받는 것도 분명히 니는 나보고 3년 내면 하자고 얘기했어. 맞는데 네가 받지 내가 받지. 나도 받는다. 나도 나는 안 받아. 나도 받으니까 니도 받는 게다 생각하고 있고. 네 맘대로 생각해라. 상주들에게 뒷돈을 받아 혼자 챙긴 게 아니냐며 집요하게 캐묻던 배 씨. 그런 추궁은 단지 말로만 끝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부닥쳐서 머리 어떻게 해주면 지금 어떻게 할 뻔했어? 아 거기서 얘기해. 떨어져서 얘기해. 나는 지금 네가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건 난 후들려서 안 돼. 나 어제도 병원 갔다 오고 그제도 병원 갔다 오고 난 네가 그래갖고 난 지금 계속 병원. 아니 이미 병원을 갔다니까 스트레스 상관이 있어요. 실제 병원에 찾아간 아버진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진료 기록엔 4월 초 폭행을 당한 후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배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SBS 공관역이 와있으면 오연도 PD라고 하는데요. 만나 뵈야 되는 거니까 만나. 혹시 제가 장소를 정해서 네네.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선뜻 만남에 동의한 그는 제작진을 만나자 조심스럽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같은 일들이 진짜 전국에 많습니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지. 동료의 죽음보다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더 신경 쓰이는 걸까? 그는 왜 이 일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이게 결부될 줄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 기사 올라오는 거 봤었습니다. 그럼 그 기사를 보고 본인이라는 걸 그때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전까지는 전 생각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괴롭힘에 의해서 기사는 이게 사망까지 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억울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버님이 다시 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머리에 국을 쏟아 부었다. 사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실 아니고요.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끝이 났었고요. 그럼 29일 날 폭행이 있었던 건 없습니다.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있어요. 요건 파일이 제가 들려드릴게요. 손 놔! 아니 저희가 뭐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진짜 뭐 했는데? 나라! 도망만 했는데. 나라!
절대 맞을 때 아니죠. 맞을 때 아니고 서로 몸실랑이 할 때 소리입니다. 의자가 옆에 부닥치다는 게 아마 그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도 몽둥이 들고 내가 너한테 맞을 군번이가. 이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녹취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아, 폭행도 한 번이지, 4번씩이나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 하나, 계속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저 첫 기사 뜨고 그 뒤부터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많이 잡니다. 네, 3시간 자고 많이 자고 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좀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책임감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책임감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도의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미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배 씨에게선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아버진 주변에 여러 차례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구타만 당하고 카메라 달래도 안 달아주고 가장이나 개장이나 주차나 전부 다들 그냥 불구경하고 있고 붙어다녀서 병원 다니고 이래도 신경도 안 쓰고 사람이 죽어나가야지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줄래나?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청 측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도 요청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아버지 유언에 등장하는 시청 공무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와가지고 CCTV 설치를 요구했다는데 일치 없습니다. 일치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합니다.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는 세 사람. 이들은 모두 아버지의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목소리. 좀안 부끄럽나? 그 밑에 동생들하고 트러블 하는 나는 밑에 아들하고 트러블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죽이고 내가 이거 지금 시켜가지고 아무도 없다. 네가 나 이렇게 좀 말하고 있어. 그렇게 시간을 몰랐어. 굉장히 지났다. 그럼 여기서 파악하신 둘의 갈등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보셨던 거예요? 저희들도 누구한테 왜 싸우느냐 물어보면은 현수생도 얘기를 안 해요. 모른다. 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마저 또다시 아버지에게 미루는 그의 변명에 서영 씨는 그저 말문이 막힙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충분히 당사자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보고가 없었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셨죠. 들려드려도 돼요? 사망 한 달 전인 5월 2일 그녀는 아버지와 직접 이런 대화를 나눈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건 좀 안 하게끔 하면 안 되니까. 이상해서 우리 특별하니까. 거기서는 무슨 대책 챙겨갖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그뭐 그거를 자기가 기준으로 묻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노선은 솔직히 말하고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은 본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다툼, 시비 정도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세요. 이 둘을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고 근무를 시키는 게 맞냐. 뭔가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분은 정확하게 그 조례상의 표현을 쓰자면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옛날 말로 하자면 계약직. 의사부서에 근무직 변경이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공무직 분들은 통영시에만 일을 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근무지로 이동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누구 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아버지가 생전에 받은 고통에 대해 분명 책임질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있어요. 당사자가 그렇게 폭행을 당한다는 것까지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보호 의무를 갖다가 소홀히 한 거죠. 민사상으로 이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퇴직 전까지 부지런히 벌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꿈이라고 말했던 아버지. 고생했다. 돈부터 너무 먹어서. 당신 좋아하는 맨날 저기 다 같아.
그 괴롭히는 인간 없어 잊을 수 없나? 왜 죽어 왜? 내 죽으러 가면 죽는다며?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이렇게 나약했어? 내 하나도 못 지켜주면서. 엄마. 그 작은 꿈을 아버진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귀찮고 대수롭지 않은 하소연으로 흘러가 버린 아버지의 SOS. 그 25개 파일에 감춰진 진실을 딸은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